전기차 태아조 긴급 속보, 포드 F150 라이트닝 단종,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웃는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포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F150이죠.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그 전설적인 픽업 트럭 말이에요. 근데 이 포드가 방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냐고요? F150 라이트닝, 그러니까 완전 전기차 버전을 2025년 모델을 끝으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거 진짜 업계에서 난리 났어요. 왜냐면 F150 라이트닝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유일한 라이벌이었거든요. 그것도 가끔씩 사이버 트럭보다 더 많이 팔리기도 했던 진짜 경쟁자였어요. 근데 포드가 갑자기 백기를 든 거죠. 완전 전기차는 접고 대신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발전기가 달린 확장형 전기차, 영어로 EREV라고 하는 것들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자동차 업계 최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포드의 충격적인 결정, 도대체 무슨 일이? 포드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단순히 차 한 모델을 단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 같은 회사가 대형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종이 위에서는 전기차가 답처럼 보이잖아요. 친환경이고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미래기술이고, 근데 실제로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포드가 몸소 증명한 셈이죠. 지속 가능한 파워트레인은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걸요. 이 결정으로 누가 제일 웃었을까요? 당연히 테슬라죠. 특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집에서 파티라도 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경쟁자 완전 소멸. 여러분, 미국 풀사이즈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직접적인 라이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F150 라이트닝이었어요. 이 둘은 진짜 치열하게 경쟁했거든요. 라이트닝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전기차로 전환한 모델이었어요. 반면에 사이버 트럭은 뭐랄까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었죠. 각자 장단점이 있었고 시장에서는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지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드가 순수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고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발전기가 탑재된 확장형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미국 풀사이즈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플릿, 그러니까 기업용 차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회사들이나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 완전한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솔린 발전기 백업 같은 거 없이 순수하게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전기 픽업 트럭을 원한다면 말이죠. 선택지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이버 트럭 쪽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거죠.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예요. 경쟁사가 스스로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고객들을 테슬라 쪽으로 몰아주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 강화. 자, 포드가 이번에 대형 전기차 생산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크기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 우리가 레거시 오토메이커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배터리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어떤가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업계에서 확고한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배터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다 만들거든요. 이게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래서 포드가 이렇게 물러나면서 테슬라한테는 뭐가 생기냐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역시 진짜로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구나 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이브리드로 후퇴하는 경쟁사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테슬라의 장기적인 생태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포드가 이런 전략 변경을 하면서 다른 자동차 구매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히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같은 다른 레거시 제조사들한테서 차를 사려던 사람들 말이에요. 포드도 결국 못하고 포기했는데 다른 회, 사들도 나중에 똑같이 포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사업체잖아요. 돈을 벌려고 차를 만드는 거예요. 수익성이 핵심이죠. 그런데 포드가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전기차를 포기했다는 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드가 전기차에서 후퇴하면서 생기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차 관련 교육을 받은 정비사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포드 딜러십에서 전기차 전문 기술자 양성에 투자를 덜 하게 되면 나중에 수리가 필요할 때 비용이 더 비싸지거나 예약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다른 레거시 제조사들한테서 전기차를 사려던 사람들이 에이, 그냥 테슬라 살까? 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대형 전기차 시장 점유율 급상승 가능성.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포드의 결정이 테슬라 팬들한테는 완전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테슬라 팬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온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더 큰 전기차예요. 특히 풀사이즈 SUV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 라인업을 보면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대형 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나 쉐보레 서버번 같은 크기의 전기 SUV는 아직 없거든요. 팬들이 계속 일론 대형 SUV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 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올해 여러 차례 힌트를 줬어요. 미래에 그런 차량을 출시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대형 고성능 전기 트럭이나 SUV를 찾는 고객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포드가 대형 순수 전기차 개발에서 자원을 빼고 있고 무려 195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방향을 틀고 있어요. 195억 달러요? 하나로 계산하면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에서 대형 순수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그먼트에서 남아있는 수요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이미 있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로 대형 SUV를 출시한다면 경쟁자 없이 그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에요. 전기차 시장의 현실과 미래.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세요? 그럼 전기차 시장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포드의 결정은 전기차 자체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대형 차량은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고 충전 인프라도 더 필요하거든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만 만들어 온 회사예요. 기존 내연기관 공장을 전환해야 하는 부담도 없고 딜러 네트워크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죠. 반면에 포드 같은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내연기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포드는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나 확장형 전기차를 선택한 거예요. 이건 나름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소비자들도 아직 순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특히 주행거리 걱정이 있으니까요. 가솔린 발전기가 백업으로 있으면 그런 불안감이 줄어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수 전기차 기술에 계속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회사가 결국 미래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선두에 테슬라가 있는 거죠. 테슬라의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올까?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 기술이에요.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비용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효율은 계속 높이고 있어요. 4680 배터리셀 같은 자체 개발 배터리로 원가를 더 낮추고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예요. 테슬라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경험이 다른 차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무선 업데이트로 차 성능이 좋아지고 오토파일럿 같은 자율주행 기능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전통 제조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 애를 먹고 있어요. 포드, GM, 폭스바겐 모두 소프트웨어 문제로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리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전 네트워크.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예요. 다른 회사들이 이제야 테슬라 충전 표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것도 엄청난 강점이에요. 포드의 195억 달러 손실의 의미. 잠깐 아까 말씀드린 195억 달러 손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195억 달러면 대략 26조 원 정도예요. 중소기업 하나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여러 개 살 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전략을 바꾼다는 건 포드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전기차 공장 설비 투자, 배터리 기술 개발, 직원 교육, 마케팅, 그리고 실제로 팔린 차 한 대 한 대에서 본 손실까지 다 합친 거예요.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돈을 잃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내연기관 차로는 돈을 벌지만 전기차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앞으로의 전망.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테슬라가 대형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거예요. 특히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거고요. 둘째,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리비안 같은 회사들이 포드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고 시도할 수 있죠. 근데 이들도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해요. 셋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에요. BYD 같은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관세 문제나 정치적 이슈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전통 제조사들 중에서도 정말로 전기차에 올인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어요. GM은 아직 전기차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포드의 사례를 보면서 더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테슬라가 경쟁 압박이 줄어들면서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독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계속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쁜 소식은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어야 기술도 발전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유지되는데 주요 경쟁사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마무리하며 자, 오늘 정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을 2025년 모델 이후로 단종하고 대형 순수 전기차에서 손을 떼기로 한 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테슬라예요.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하세요. 첫째,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가 사라졌어요. 둘째, 순수 전기차 제조사로서 테슬라의 브랜드 입지가 더욱 강화됐어요. 셋째, 대형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기회가 생겼어요. 포드가 195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방향을 튼 건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반면에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만 만들어 왔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수직 계열화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흥미진진해요. 테슬라가 정말로 대형 SUV를 출시할지,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날지,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진출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태저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자동차 업계 최신 소식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태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